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 향가만엽집 연구실장 김용효입니다. 향가 개론 시간입니다. 향가의 유명한 구절을 통해서 향가의 핵심 이론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향가를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겠다는 향가의 벗 여러분들께서는 향가 개론을 놓치지 말아 주십시오. 두세 번 반복해 들어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향가에 눈을 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저의 이메일 주소를 공지해 드릴 테니 문의사항이나 혹시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엇이라도 좋으니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좋습니다. 어떠한 질문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김용혜TV는 향가의 진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창기파랑과 첫단락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 제작법의 해독과 양주동 박사님의 해독을 비교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 가지 주장 모두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구절입니다. 향가 제작법으로 풀면은 다음과 같이 풀립니다. 목이 메어 운다이 네가 병들었음에 이슬 내린 새벽 기파랑이 처형되었음은 가엾지 아니한가. 월성이 기파랑을 다스려 흰 구름을 쫓아내어 떠나가게 한 것은 가엾지 아니한가. 향가 제작법은 향가의 모든 글자는 뜻글자 또는 일타쌍피 글자로 기능한다. 일타쌍피 글자라는 것은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동시에 기능하는 문자다.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일타쌍피라는 글자는 이중 글자라고도 하겠습니다. 고상하게 말하면 그렇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창기파랑가의 첫 문장의 뜻과 발음은 이렇게 됩니다. 열은 목이 메다 열, 오는 울다 오, 이는 아름다운 모양 이, 처는 병들다 처, 미는 쌀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뜻과 발음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메다 플러스 울다 플러스 이 플러스 병들다 플러스 미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뜻 나열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으면 이렇게 됩니다. 목이 메어 운다이 병들었으니 이 말을 의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목이 메어 운다이 화랑도가 병들었으니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문장의 첫 글자 열오이라는 세 글자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이 구절에는 뜻발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구사되어 있습니다. 뜻발의 법칙이라는 것은 앞부분은 뜻, 뒷부분은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세 글자의 뜻과 발음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메다 플러스 울다 플러스 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목이 메어 운다이 이렇게 읽히게 됩니다. 이라는 글자는 목이 메어 운다이 할 때에 그 한자 이라는 발음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뜻발의 법칙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뜻, 뒷부분은 한자의 발음으로 읽는다는 법칙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간은 뜻, 어간에 붙어있는 조사나 어미는 한자의 발음으로 읽어야 한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를 뒤바꾸어 버리게 할 매우 중요한 법칙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이해해 주셔야 할 중요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첫 문장 세 글자 열오이에서 이는 뜻으로 본다면 아름다운 모양 이라는 글자입니다. 이라는 글자를 뜻으로만 해독해 본다면 영혼이 배를 타고 저승바다를 건너갈 때 구름이 끼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도록 해 주소서.
날씨가 아름다운 모양이 되게 해 주소서. 이러한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라는 글자는 천지신명에게 소원을 비는 기능을 하고 있는 글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문자를 청언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왜 향가에 청언이라는 것이 있는가? 고대인들은 말하는 대로 세상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말이 천지 귀신을 감동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로 노래를 지어서 하늘에다가 청한다고 하면은 그 말 그대로 일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향가는 이러한 믿음의 기초를 두고 하늘에 비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청하고 소원을 빌기 위해서 향가를 지어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향가는 하늘에다가 비는 제천의 노래입니다. 목이 메어 운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한 가지 매우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찬 기파랑가는 신라의 경덕왕 때 만들어진 노래입니다. 경덕왕은 서기 742년에서 765년간 재위했던 왕입니다. 경덕왕 당시 월성, 즉 지금의 경상도 경주 지방에서 목이 메어 운다이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현대 전라도 충청도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왜 1300년 전 경주 월성의 말이 전라도 충청도 말과 비슷한지 고대 언어학을 연구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창 기파랑과 다음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슬 내린 새벽 기파랑이 처형되었음은 가엾지 아니한가. 월성이 기파랑을 다스려 흰 구름을 쫓아내서 떠나가게 한 것은 가엾지 아니한가. 이렇게 풀리는 부분입니다. 한번 영상을 봐주시시오. 이 문장의 뜻과 발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 이것은 이슬입니다. 효는 새벽, 사라는 글자가 있죠. 여기에 좀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나쁘다 할 때 사가 아니고 노를 저을 때 어여차, 이렇게 어여차 할 때의 야입니다. 어여차 야입니다. 조금 어렵죠? 은은 가엾어하다 은입니다. 이 한자들의 뜻과 발음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은 이슬 플러스 새벽 플러스 은이라는 은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읽으면은 이슬 내린 새벽은 이렇게 됩니다. 이 의역을 해보면 이슬 내린 새벽 기파랑이 처형되었으면 가엾지 아니한가 이렇게 풀렸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그 세 번째 글자 사 있죠. 사라는 것은 아무리 봐도 발음으로 기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발음과 관계없이 보원으로 집어넣어 놓은 글자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효사은 네 글자 중에서 사라는 글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사는 어여차야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흔히 어조사야라는 것으로 쓰이는 글자와 같습니다. 뱃사공의 노젓는 소리입니다. 뱃사공이 어여차 이렇게 노를 젓는 소리를 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노젓는 소리에 이거 지금까지 여러 번 들어보셨죠? 노젓는 소리에 바로 이 글자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배우에게 노를 저어라 어여차 하고 노를 저어라 이렇게 말하는 현대 뮤지컬이나 연극 대본에서의 지문에 해당하는 글자였습니다. 이슬 내린 새벽은 이 말은 이슬 내린 새벽에 기파랑이 처형되었음은 가엾지 아니한가 이러한 내용을 가진 문장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를 때는 이슬 내린 새벽은 이렇게 길게 빼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의 한자의 뜻과 발음입니다. 조금 길죠? 이것은 나중에 상세히 한번은 영상을 보시면서 연구해 주시고요. 일단은 월은 달월, 라는 징치다 할 때 징다, 리는 다스리다 리 등등등 하고
은은 가엾어 하다 은이 되겠습니다. 이 한자들의 뜻과 발음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달 플러스 다스리다 플러스 등등등 플러스 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달이 다스려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월성이 기파랑을 다스려서 흰 구름을 쫓아내서 떠나가게 한 것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앞 문장 중 월날이 이 앞에 글 중에서 월날이 맨 앞에 이 세 글자를 주목해 주십시오. 월은 월성, 달이죠. 월성을 뜻합니다. 신라의 수도 월성의 약자를 말해놓은 것입니다. 라라는 글자가 포인트입니다. 이것이 뜻이 바로 징치다 할 때의 징라입니다. 리는 다스리다 리입니다. 월과 리라는 글자 사이에 라가 끼어져 있습니다. 월성에서 기파랑을 다스렸다. 월리는 월성에서 기파랑을 다스렸다라는 말, 그 말 사이에 징이라는 글자를 끼워 놓은 것입니다. 라라는 글자는 형장의 징소리입니다. 사형장에서 징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징소리에 맞추어서 기파랑의 목을 참수하라. 이슬 내린 새벽, 징소리에 맞추어 기파랑에 대한 형이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왜 화랑 기파는 처형되어야 했을까? 라라는 글자는 징소리를 울리라는 뜻의 보언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바로 월성이 되겠습니다. 찬 기파랑가에서의 기파랑에게 형을 집행하라 사형을 선고한 바로 그 월성이 되겠습니다. 월라리에서 그 리라는 글자는 다스리다 리입니다. 향가에서 상당히 자주 쓰이는 글자입니다. 다스리다 리라는 글자는 바로 다스리다, 무시무시한 뜻을 가진 글자였습니다. 저는 창 기파랑가를 풀다가 은근히 놀랐습니다. 다스리다 리라는 글자는 조정에서 사람을 처형하고 처벌할 때 사용하는 글자였습니다. 나라를 다스린다, 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다스리다에는 처형과 처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글자였습니다. 저의 저서 천년향가의 비밀입니다. 보다 상세한 글자의 풀이들에 대해서는 저서 천년향가의 비밀을 참고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구절에 대한 양주동 박사님의 풀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열침에 나토얀 달이 행구름 조초 떠가는 안디하. 의역해서 보면은 구름 장막을 열침에 나타난 달이 흰구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풀어 놓으셨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향가의 한자들을 뜻글자 또는 소리글자로 보고 풀었습니다. 이 이론은 양주동 박사님의 이론이 아니고 오구라 신빼이라는 일제강점기 경성제국대학교 교수가 제시해 놓은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양주동 박사님께서 뒤를 이었고 이후 우리나라 대부분의 연구자들 역시 이 이론을 100% 승계하고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은 이 한자들을 대부분 여기 열오이 처음이 이 한자들을 소리글자로 보았습니다. 모두 소리글자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양주동 박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 한자들이 이러한 소리를 내는가, 그것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고문서들과 각 지방의 사투리들까지 섭렵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글자들이 바로 이 소리를 낸다 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이라는 것은 뜻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열이라는 소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라는 것도 한자의 뜻과 관계없이 오라는 소리를 나타낸다. 이는 리을이라는, 우리 하나 기억낸 리을 할 때 리을에 해당하는 소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처는 치자라는 이러한 소리로 보았습니다. 미는 미라는 소리 글자로 보았습니다. 바로 이 소리들을 또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열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그리고 플러스 치 플러스 매, 이 글자들을 자연스럽게 외우면 열치매, 구름 장막을 열치매, 장막이 쫙 구름이 쫙 여니까 뭐가 나타난다? 그 사이에서 달이 짠 하고 나타난다. 이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효사은, 이 네 글자입니다. 이 세 글자를 뜻과 소리로 보겠습니다. 양조동 박사님의 그대로 풀이입니다. 로라는 한자는 낫호, 나토라는 소리를 보았습니다. 나타나다라는 옛날의 소리입니다. 나토. 효는 호, 호라는 소리. 사는 야라는 소리. 은은 니은자로 보았습니다. 기역 니은 할 때의 니은자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나열해서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나토얀, 나토얀, 이것은 나타난, 현대어로 말하면 나타난,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라리, 이 세 글자입니다. 월은 달 뜻으로 보았습니다. 라는 리을, 기역 니은 할 때 리을 할 때 리을, 리는 리라는 소리로 보았습니다. 이들 뜻과 소리를 그대로 나열하면 달이 이렇게, 달이 이렇게 된다고 하십니다. 다음은 백운음 축우, 이 다섯 글자입니다. 양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보셨습니다. 백은 hen, 현대요 시다라는 뜻 글자입니다. 우는 구름, 음은 미음자, 축은 쫓다, 우는 우, 우라는 우 할 때 우, 이러한 뜻과 소리로 보셨습니다. 뜻과 소리를 나열해보면, 나열해서 자연스럽게 이으면 hen 구름 조추, 현대어로 말하면 흰구름 쫓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 구절의 뜻과 소리를 나열해서 자연스럽게 이어보면 떠가난 안디하, 떠가난 안디야, 의역하면 떠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푸셨습니다. 양조동 박사님은 이 향가의 모든 문자를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보았습니다. 향가 전체를 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양 박사님에 따르면 일부는 뜻글자이지만 그 나머지 뜻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죄다 소리글자다, 이렇게 한자들이 기능하고 있다고 보셨습니다. 그러나 저의 향가 제작법은 모든 문자를 뜻글자 또는 일타쌍피글자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소리글자로서만 기능하는 한자는 한 글자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많은 연구하시는 분들께서 한자를 자꾸 소리글자에 지나치게 집착하시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한자가 뜻과 순수하게 소리로만 기능하는 글자가 없더라, 이 이론에 배치되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일타쌍피 글자라는 것은 뜻글자도 아니고 소리글자도 아닌 제3의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들은 절대로 한자를 순수한 소리글자로만 보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조동 오구라 신베이 경성제대 교수님과 양조동 박사님께서는 그 풀이해 놓은 결과, 창기파랑과 첫 단락을 풀이해 놓은 결과 어떻게 됐느냐, 열침에 나토얀 달이 흰구름 조차 떠가는 것이 아니냐, 대략 이런 내용으로 보셨습니다. 그러면 저의 향가 제작법 창기파랑가의 첫 구절, 저의 향가 제작법으로 창기파랑가의 첫 구절을 풀이해 보니 이렇게 풀렸습니다. 목이 메어 운다니 네가 병들었음에 이슬 내린 새벽은 월성이 다스려 흰구름을 쫓아내어 떠나가게 한 것은 가엾지 아니한가, 바로 이렇게 풀어냈습니다. 오구라 신베이 교수님과 양조동 박사님의 해독 도구로 푼 내용과 저의 향가 제작법으로 풀어낸 내용을 보니 두 풀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 노래 두 풀이였습니다. 대충돌이었습니다. 좌측의 사진은 오구라 신베이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님과 양주동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교수님의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저의 사진입니다. 저는 동국대 향가 만엽집 연구실장으로 있습니다. 양주동 박사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동국대에서 교수님을 역임하셨습니다. 같은 동국대에서 그 선배와 후배 간에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충돌을 통해서 학술은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옳을 것인가? 시청자 여러분, 아직 결론을 내리지는 말아 주십시오. 현 단계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풀이가 있다. 그런데 둘은 완전히 다르다. 그러니 둘 중 하나는 폐기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향가 개론을 거듭해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 거듭 시청하시다 보시면 누가 옳은지 결론이 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의 이론이 옳다고 한다면은, 만에 하나 제 이론이 옳다고 판명이 된다면 우리는 인류의 고대 문화사와 한국과 일본의 고대사의 진실을 알 수 있는 도구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 향가학 개론을 기대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